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시 타이어 수리 전문점인 타이어뱅크에서 일어난 고의 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맹점주에게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휠 훼손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 보도입니다. 고객이 맡긴 자동차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했던 타이어뱅크 가맹점주.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문제의 가맹점에서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제보와 진정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난 가맹점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에는 휠을 훼손한 적이 없다며 상습성을 부인했습니다. 타이어 휠 훼손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우 있어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맹점주로부터 이전에도 몇 차례 휠을 훼손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가맹점주의 유례성 일탈 행위로 규정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던 타이어뱅크 본사 측의 입장과도 다른 진술입니다. 그 사업주에게로는 본인이 늘 있었던 행동은 아니고 이번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에 대해 휠 고의 훼손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확인 중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횟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의심 신고와 진정만 30여 건. 경찰은 해당 매장에서 얼마나 상습적으로 휠 고의 훼손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런 행위에 대해 본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KBS는 타이어뱅크의 휠 고의 훼손과 관련해서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첫 보도 이후 KBS에 들어온 많은 제보 가운데 하나가 문제의 매장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제보 내용을 김정대 기자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고객이 맡긴 자동차의 휠을 상습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서구의 한 타이어뱅크 매장. 11년 전 광주 최대 번화가인 상무지구에 매장 건물이 세워졌고 바로 옆에 창고가 증축돼 현재 모습을 갖췄습니다. 외부에서 본 매장은 한 건물처럼 합쳐졌습니다. 매장 건물 중개축은 적법하게 이뤄졌을까?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위반 건축물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을 증축한 겁니다. 불법 증축된 공간은 크게 두 곳. 작업 공간과 창고 사이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워 타이어 보관 창고를 썼고 창고 건물의 한쪽 끝을 늘렸습니다. 건물주는 가맹점주가 아닌 타이어뱅크 본사였습니다. 불법 증축이 처음 적발된 건 지난 2013년 12월. 이후 관할구청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타이어뱅크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올해 초까지 5차례에 걸쳐 회당 600만 원 안팎의 이행강제금을 냈습니다. 도심 번화가에서 불법 증축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사용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던 거니까 올해도 똑같이 그냥 이행강제금을 냈고 쓰겠다는 식으로 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 아무리 위반 건축물이어도 이게 사유 건축물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는. 타이어뱅크는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협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휠 고의 훼손에 이어 매장 불법 증축까지 타이어뱅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체육회 갑질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어제 발표한 사과문에서 최근 강진과 보성에서 벌어진 일선 체육회장의 폭력과 폭언 등 갑질 사태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사과하고 시군 체육회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재정 지원금이 크게 늘어 올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454억 원이 늘어 1,1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코로나19로 버스 승객이 줄어 버스 회사들의 운송 수입금이 30%가량이 줄면서 재정 지원금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는 도입 첫 해 196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지원금 규모가 늘어왔습니다. 전남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도시가 밀집된 동부지역은 오름세가 꾸준하지만 목포와 나주 등 서부지역은 2년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
최근 거래된 전남 순천의 이 아파트 15층의 매매가는 8억 300만 원, 2주일 전 거래 가격보다 7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인근의 아파트 역시 기존 최고가보다 1억 원 가까이 오른 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순광으로 대표되는 전남 동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2%에서 3% 정도 올랐고 최근에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반면 서부권의 주요 도시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달에만 나주와 무안, 목포의 아파트 가격이 0.3%에서 0.5% 떨어졌고 지난해 2월부터 약보합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한전 등 공공기관이 들어설 때만 해도 나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거래된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동부 지역은 인구가 많고 기업이 밀집해 아파트 수요가 탄탄하지만 서부 지역은 도청 이전과 혁신도시 개발 이후 큰 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주와 무안은 광주에서 출퇴근이 가능해 공급 과잉이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서부권은 이제 인구 유입의 정체와 경기 침체 그리고 공급 과잉이 작용하면서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남 서부 지역은 아직도 미분양 물량만 천여 가구나 돼 전남 지역 아파트 가격의 동고서저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여부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립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민간 공항 우선 이전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두툼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7.4도, 낮 기온이 17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니까요.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내륙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내려가긴 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단계 예상되는데요. 다만 서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최대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나주와 화순 17도가 예상되고요. 여수 18도, 순천과 광양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16도, 영암과 장흥 18도, 해남 17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주말 사이에 기온은 조금 회복하겠습니다. 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달 21일 치러질 전남 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5.72대 1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2021년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706명 선발에 4,039명이 접수했다며 559명을 선발하는 공립에는 3,466명이 지원해서 평균 6.2대 1, 147명을 뽑는 사립에는 573명이 1순위로 지원해서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립국어 과목은 30명 선발에 424명이 지원해서 14.1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광주시청 주차장이 내년부터 유료화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청 주차장 출입구에 요금 납부시설 공사를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과 직원은 월정액 25,000원, 민원인은 1시간 30분은 무료, 이후 30분마다 300원씩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노동단체가 공공부문 돌봄 노동자 채용 확대와 정규직 채용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열었지만 시급제와 정원외 인력 채용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모임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 행사나 모임 참석을 해서는 안 된다며 행사나 파티룸 모임 같은 단체 모임 대신 비대면, 비접촉 모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노래방 등 유흥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하더라도 마스크 상시 착용, 술잔이나 식기류 개별 사용, 음식 나눠 먹지 않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말 연시 모임이나 종교 행사의 장소 관리자에 대해서는 방문자에 대한 체온 측정과 실내 환기, 방역 소독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